중국 증시 개장 즈음 되니까 지수가 약간은 좀 눈치를 봅니다. 고점을 높여가기보다는 좀 주춤하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수급 들여다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 하이투자증권의 이창환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들어서는 또 기관이 사들이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장 수급 특징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전일 뉴욕 증시 영향을 좀 받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연준이 상당히 매파적인 스탠스를 강화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주들의 강세가 나타났고, 우리 시장도 이런 상승세 영향을 받아서 국내 증시도 동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일단 연준의 빅스텝 우려에도 불구하고 저가 매수에서 뉴욕 시장에서 나타났고, 뉴욕 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다우지수가 먼저 지금 하락 추세대를 돌파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우가 먼저 추세를 돌린 상황이고, S&P 500과 나스닥은 하락 추세대 상단을 지금 돌파 시도하는 흐름이라서 아마 오늘까지 추가 상승이 나오게 되면 추세로 다 돌리는 3대 증시가 모두 다 추세 돌리는 구간에 들어갈 수 있고, 10년물과 2년물의 장단기 금리차 스프레드가 좀 다시 살짝 벌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시장 상승의 결정적인 이유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5월 달에 FOMC가 있다 보니까 4월, 그러면 5월 FOMC 전까지는 지금 FOMC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의 의원들이 말하는 내용들은 어쨌든 다 말로만 하는 내용이 있고, 실제 실행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잘하면 5월 FOMC 전까지 시장, 안돌레이 나올 수 있다고 좀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시장 메이저 수급들이,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4월 달까지 어떤 5월 FOMC 전까지 잘하면 강한 상승세도 나올 수 있다. 5월 FOMC 이후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전까지는 시장이 생각보다 강한 장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최근에 연준이 빅스텝을 밟으면서 채권 시장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넘어와서 어제 시장을 끌어올렸다는 그런 분석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자금 되게 상당히 여러 군데가 있겠죠. 주식시장 자체 자금도 있겠지만은 채권 시장의 자금도 있고, 뭐 안전 자산이라든가 예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겠는데, 그게 최근에 주식시장으로 좀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일단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요. 코스피 대시 코스닥이 상당히 강한 흐름이었는데, 오늘 좀 키맞추기 흐름에 대형주들도 강세가 좀 나타났고, 요게 철강주들이 좀 시세를 좀 끌어주는 모습이고, 외국인 현선물 매수였는데 지금 방금 매도로 선물 쪽에서 매도 좀 바뀐 거는 좀 아쉽지만은, 일단 시장 저점 찍고서 올라가는 흐름은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코스피 확인하겠습니다. 어떤 쪽 리스트 주목하세요? 네, 외국인 매수 보겠습니다. 외국인 오늘장은 포지션은 뚜렷하지 않습니다. 다소 좀 오락가락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종목별로는 또 뚜렷한 차이가 있죠. 오늘장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종목입니다. 삼성전자 529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해서 쌍끌이 매수인데, 쌍끌이 매수라는 표현이 무색하게 삼성전자가 주가는 많이 안 움직입니다. 강보합권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포스코 홀딩스 있고요. 이어서 KB금융, 네이버, 현대제철, 우리금융지주와 KT, 그리고 카카오뱅크 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사는 종목 특징 짚어주시죠. 네, 삼성전자 오랜만에 매수 상위에 있어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담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삼성전자도 지금 블록딜 물량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4월 초에는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 물량을 좀 받으려고 대기하는 자금은 좀 있을 거라서 삼성전자는 옆으로 당분간 7만 원 전후에서 이렇게 쉬어가는 흐름을 예상이 되고, 러시아가 유럽의 최대 철강 공장을 공격했다는 뉴스가 나왔고요. 또 러시아 최대 철강 기업이 부도 위기라서 이게 철강 부족 현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논리가 나오면서 오늘 중성 철강주뿐만 아니라 포스코 홀딩스, 이제는 포스코였죠. 포스코 홀딩스의 강한 흐름, 현대제철도 굉장히 강한 강세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금리가 어쨌든 미국 국제 수익률이 급등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 수익률이 관련 주인 KB금융이라든가 우리금융지주, 이렇게 신한지주, 금융주들이 눈에 다 띄죠. 그리고 SK텔레콤이라든가 아래쪽에 LG유플러스 통신주들이 최근에 좀 저점 잡고 올라오는 것도 좀 눈에 띕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특징으로 보면은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금융, 철강, 통신, 그리고 네이버 같은 인터넷 종목들을 좀 매수를 하는 모습이 있고요. 반면에 이제 SK 하이닉스라든가 그런 반도체, 그리고 배터리 쪽 종목들, 그리고 삼성전기 MLCC 종목들, 그리고 이제 방산주 좀 어제 많이 올랐죠. 방산주 차익 매물 나오고 있고, HMM 같은 해운주 종목들도 매도세가
좀 최근에 올라온 거로 인한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어쨌든 눈에 띄는 거는 오늘 포스코홀딩스가 그 매수 상위에 올라와서 강한 주가 흐름을 만들고 있다는 것들은 오늘 상당한 특징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이쪽도요? 네, 코스닥도 외국인 매수 보겠습니다. 외국인 매수. 외국인이 가장 많이 코스닥에서 사고 있는 종목은 게임주입니다. 카카오 게임즈 1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한 58억 정도 되고요. 두 번째 종목이 LNF, 세 번째가 안랩입니다. LX세미콘과 위메이드, 에코프로비엠 순으로 이어지는데요. 요즘에 안랩 수급적으로 상당히 전에 없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게 어찌된 영문인가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도 25%나 급등을 하네요. 그리고 게임주들이나 2차전지도 속속 눈에 띕니다. 코스닥에서는 어떤 기조를 보여주고 있을까요? 네, 외국인들 2차전지랑 게임 쪽, 그리고 안철수 테마 계속 이쪽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진단키트 쪽도 좀 매수가 들어오고요. 비료 관련 종목들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바이오플러스 같은 이제 의료 장비 쪽도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게 눈에 띄고요. 어제 이제 그 테슬라가 지금 급등세가 나왔죠. 베를린 기가팩토리니 가동이 시작되면서 굉장히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왔고, 또 니켈 가격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시작되기 직전까지 좀 가격이 떨어져서 그로 인해서 피해가 우려됐던 특히 이제 하이니켈 양극재 기업들 LNF라든가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피해 주로 영향을 좀 받았었는데 이제 반대가 좀 됐죠. 그래서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지면서 하이니켈 관련 2차전 소재 종목들이 좀 더 강한 흐름이 있죠. LNF, 에코프로 비행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가장 좀 섹터 강했던 이제 PCB 쪽에 차익이 좀 나오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 어제 강하고 오늘 추가 갭 떠서 비덴트라든가 우리기술 투자 이런 종목들은 차익이 좀 나오는 모습이 있고, 어제 좀 셌던 종목들 YG엔터, JYP엔터, SM엔터 종목들. 그러니까 어제 강했던 섹터에서는 차익이 좀 나오는 편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좀 움직이지 못했던 많이 빠졌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저가 매수가 들어와서 여전히 지수보다도 업종 종목별 이제 순환매의 장인데, 그러니까 어제까지 좀 다른 거는 그래도 오늘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대형주 종목들이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부터 해서 코스닥에서 보시면 LNF, 에코프로비엠 시총 상위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카카오 게임즈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큰 종목들이 대형주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 해서 완전 종목별 장세긴 하지만 지수와 그리고 업종 종목 간의 지금 키 맞추기가 오늘 장에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LNF 테슬라 급등과 니켈 가격 급락에 따른 2차전 강세 특징주로 한번 이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추천주 간략하게 알려주세요. 네, JS 코퍼레이션이고요. 의류 OEM 기업인데, 동사 핸드백 OEM 기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 이제 나온 이슈가 미국 쪽에 의류 OEM 기업들의 빅사이클, 슈퍼사이클 진입 전망이 나타나고 있죠. 이게 이제 코로나 시대 때 재고를 많이 축적하지 못하다 보니까, 의류 쪽에 주문이 실제로 작년 4분기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어서 발주가 많이 늘어나서 올해 실적이 점프할 수 있다라고 전망이 나타나고 있고, JS 코퍼레이션은 의류뿐만 아니라 핸드백 쪽에 1분기 성장세로 인해서 1분기 실적이 4분기보다 더 좋은 이례적인 그런 실적이 나올 것 같거든요. 이제 다음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 시즌 들어가고 FOMC 전까지는 실적 장세로 나타나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좋을 종목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의류 OEM 기업 쪽에서는 JS가 대표적이고, 동사가 이제 의류 OEM 기업들이 평균 PR이 10배인데 지금 올해 실적 기준으로 한 5배 수준, 내년으로 4배 수준이거든요. 동사가 평균 6배에서 12배를 그동안 최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받은 걸 봤을 때는 충분히 너무 싸다. 역사적 밸류에이션 하단이라는 관점에서 전에 한번 비슷한 가격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비슷한 가격이라 갖고 나왔고요. 목표가 1차 44,000원, 2차 56,000원 제시해드리겠고요. 25,500원 이하면 좋으니까 지금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겠네요. 그래서 현재가 매수 가능하고 손절가는 2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S코퍼레이션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구빈이었습니다.